네, 보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7급, 7급. 예. 1번 문제는요, 그 사료가 제법 여러 번 나왔던 사료인데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이 전봉준 공초죠, 일종의 조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끝에서 두 번째 신문자 전봉준, 그 신문자의 니은번에 전주하약 이후 다시 군대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죠. 그 위에서 끊으세요. 늘 이 구조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 신문을 할 때 뭘 묻냐면 1차 봉기 왜 했니? 그때 구성이 어땠니? 2차 봉기는 왜 했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차 봉기, 2차 봉기를 좀 나눠서 공초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시험도 늘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니은번에 전주하약 이후 다시 군대를 일으킨 거, 이게 2차 봉기니까 기억에 있는 군대 봉기는 1차 봉기겠죠. 거기 밑에 보기 2의 기억과 비교해 보시면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건 뭐 1차든 2차든 다 마찬가지인데, 남북접이 연합하여, 아니죠. 1차 때는 남접만 있었습니다. 2차 때 북접이 있었죠. 2차 때에 남접 북접이 같이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전주하약, 정부와 정치를 개혁할 것을 합의했다. 이게 합의했다는 게 뭔 얘기예요? 아마도 뭐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를 하고 그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하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니은은 맞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다시 군대를 일으켰다. 그 2차 봉기. 2차 봉기 때 그 디귿번에 보니까 공주 우금치에서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우금치 패전했죠? 맞습니다. 우금치 패전 몇 년 몇 월? 이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외워두시는 게 좋겠는데 1894년 11월이라고 그랬죠. 11월. 그러니까 2차 봉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우금치 패전이기 때문에 94년 11월. 그걸 이제 2차 봉기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뭐 니을번의 을미사병과 저기 경복궁 점령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죠. 답이 2번이고요. 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이렇게 뭐 완결도가 있거나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문제를 좀 잘 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기의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일본은 일진해를 사주하여, 그 일진해는 을사조약 전후하여 아주 극성을 부렸지만 계속 있었다가 이제 한일 강제병합이 되는 걸 보면서 그때 이제 해산이 됐는데요. 쭉 보니까 뭐 한국 병합조약을 맨 끝에 강제로 체결했다. 그 얘기네, 그죠? 1910년 8월 20일. 사실 8월 20일에 강제병합이 된 건 아니고 이때 이제 회의를 거쳤고 며칠 있다가 이제 됐어요. 어쨌거나 이제 여기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요 7급 문제 요번 요 9급 조금 전에 풀었던 거랑 좀 다른 게 판단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미리 좀 해두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좀 힘들 건데, 또 1번 같은 경우 있죠. 1번.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1번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해서 한국의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 이 보기 자체가 이게 지금 1910년에 강제 병합을 말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보기의 사건 이후라고 했으니까 크게 보면 일제강점기 전체인 것이고 좁게 보면 1910년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문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식민지 때 일본의 헌법과 법률이 이 한반도에 적용이 됐는가? 맞습니까? 이건 매우 어렵죠. 헌법 동그라미. 헌법은 맞아요. 당시에 일본 헌법에 이 조선을 한 지역으로, 일본의 한 지역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헌법은 여기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걸로 했어요. 그게 사실 2번과 같은 얘기예요. 또한 2번에 보시면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새로운 영토의 일부로 병합하고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호칭했다라는 게 헌법에다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률은 아니에요. 법률은 일본에 적용되는 법률을 따로, 한반도에 적용되는 법률 따로 있어요. 물론 치안유지법처럼 일본과 한반도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조선태영령이라는 거 보세요. 조선태영령은 조선인의 하나여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이, 우리나라 법률이 딱 만들었는데 강원도엔 적용되고 전라도엔 적용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법률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 문제 통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 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뭐 맞는 얘기인데 뭐 천황까지 쓰겠습니다. 그냥 국왕이지. 일본 국왕의 천황에 직속되었고 행정, 입법, 사법, 군사 통수권 등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예. 첫 번째 총독의 이름은 뭐였나요? 데라우치였죠. 데라우치. 네 번째, 헌병경찰은 구류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대해서 한국인 범죄에 대해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및죠. 헌병경찰이 가지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판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좀 다른 말로 범죄 직결례라고 그래요. 범죄 직결례. 이걸 이제 풀어 쓴 게 그 얘기예요. 풀어 쓴 게. 예.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헌병 경찰에게. 그다음에 3번 문제. 보기에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외인들이 세견선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을묘해변을 일으켰다. 을묘해변 명종 때죠. 1555년 명종 때입니다. 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다. 1592년 임진왜란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을묘해변과 임진왜란 사이, 이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왕으로 따진다면 명선? 이어지네? 야, 이건 그 사이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을묘해변은 1555년이고, 임진왜란은 1592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뭘까요? 그 1번에 정렬이 모반사건 별표. 사실 정렬이 모반사건, 정철의 건조의 문제, 정철에 대한 처벌 수준 문제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됐잖아요. 그게 159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이 된 건 1591년인데 정렬이 모반사건은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와 나 사이면 가 쪽에 거의 붙어 있거나 나 쪽에 거의 붙어 있는 게 답이라니까. 이건 나 쪽에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정렬의 모반 사건은 1589년입니다. 1589년. 어쨌거나 정렬의 모반 사건 이후에 동인과 남인으로 분당이 되고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그 흐름 속에서도 풀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답이 그래서 1번이긴 한데 저라면은 전 이거 안 내요. 저라면 이제 하나 더 이제 요즘에 나오기 더 좋은 답이 하나가 있어요. 1583년 사건. 1583년 사건. 뭘까요? 맞아요. 니탄계해난 있죠. 그게 이제 나온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그게 딱 나오기 좋을 때거든요. 이거는 기출이어서 보는 거예요. 기출되고 이제 나올 때가 돼요. 1583년에 니탄계해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아주 어렵죠. 정렬의 모반 사건은 흐름으로 풀 수 있는데 이건 흐름도 없어. 그렇죠? 임진왜란 전에 여진족도 쳐들어와서 아주 힘들었다는 그런 사건인 거죠. 니탄계.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의 큰 반란. 니탄계해난.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요. 동그라미 2번은 언제예요? 중종 때겠죠. 삼포열한이니까. 3번에 도원수 강홍립이 거느리는 원군을 명예 파견했다. 이건 뭐 광해군 때겠습니다.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편찬했다. 중종 때죠. 4번. 이 문제도 되게 웃긴 게 기억 니은만 써먹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왜 해놨는지 이게 또 시험 시간에 그걸 다 채워놓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쓸데없는데. 그렇죠?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에게는 공음전을 주었죠. A에는 공음전입니다. 하급 관료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 한가로운 사람, 한인전을 줬겠죠. 예. 직업군인에게는 군역의 대가로 군인전을 줬겠죠. 직업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중앙군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직역을 계승할 자손이 없으면 국가에서는 토지를 회수하고 대신 그러니까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토지, 이건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구분전이겠죠. 구분전. 왕실에는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장전, 뒤에는 내장전이 들어가고요.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는 공해전이죠. 공해전. 답이 1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과 니은이 규정해서 좀 어렵네. 그렇죠?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건 구분전이고 관청해 주는 건 공해전이고 맨 끝에 사원해 주는 건 말 그대로 사원전입니다.
공음전, 한인전, 군인전, 구분전, 내장전, 공회전, 사원전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5번 보기의 그림들의 제작 시기를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동골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골도 하지 말고 이 국보로 되어 있는 이 동골도 그거 확실하게 하라 이런 얘기인데, 동골도는 어디 그린 거예요? 동창,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거죠.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순조와 헌종 사이에 효명세자가 한 건데,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순조 때로 봐요. 순조 때. 그러니까 동골도, 서골도는요 세두정치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동골도는 순조 때로 보고,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확실하죠. 세종 때. 니을번의 정선의 금강전도도 명확합니다. 뭐 정선은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다 영조 때인데 금강전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인왕제색도 그렸거든요. 다 영조 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디귿번에 장승업이라는 사람이 그린 삼인문년도. 장승업은 몇 세기 사람이에요? 그 장승업이 그 어디 부분에 나오냐면 그 문인화의 부활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나중에 찾아보세요. 408쪽에 있거든요. 408쪽에 문인화, 19세기에 문인화에 보면 문인화가 이제 19세기에 뭐 꼭 진경산수화 같은 거 그려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문인화가 취미로 이제 많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공부한 게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정희의 세안도 그때와 같은 때입니다. 장승업. 장승업은 시험에 내긴 사실 좀 그런 게 이 사람의 활동 시기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추정으로 좀 내고 있는 거예요. 장승업은 철종 때부터 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철종 때부터니까 그 뒤로 언제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철종 때부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맨 끝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6번에 고려 말기의 왜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왜구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이 명성을 얻었죠. 왜구를 막는 방법으로 화포를 개발하기도 했죠. 그래서 진포 싸움 이기기도 했죠. 내륙 깊숙한 곳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답은 4번인데 보세요. 이것도 뭔가 판단하는 거죠. 보세요. 막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한반도 침입했다. 일단은 고려 말기 왜구가 침입할 때쯤에 일본의 막부가 있기는 합니까? 있지요. 우리나라 무신정권 때쯤에 생겨서 뭐 조선 후기까지 갔으니까 막부는 있지요. 그래요. 막부. 근데 이제 고려 말기는요, 왜구들이 이렇게 왜 많이 쳐들어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왜구가 제일 많이 쳐들어온 때가 고려 말기예요. 고려 말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쓰시마 정벌 얘기가 고려 말 초선 초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세기 후반부터 쳐들어왔던 왜구들이지만 3세기 후반이면 삼국시대잖아요. 그렇지만 고려 말기에 가장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피해가 큰 게 공민왕 때, 우왕 때 피해가 가장 컸다. 이런 말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때가 진짜로 제일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일본은요, 막부 시대긴 한데 큰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조라는 그룹이 하나가 있었고 북조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조가 통일을 하면서 이제 북조가 멸망하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통일 전쟁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중앙 정부가 지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고려 말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동네에서는 우리라도 어떻게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치러 가자. 이래가지고 한반도 남부나 또 중국의 남부 지역을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쓰시마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막부가 통제해서 한반도 남부를 쳐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구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왜란 이렇게 불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정말 웃긴 표현도 일사불란하게 뭐 이게 그 말도 너무 웃기지만은. 이거는 아예 막부의 통제도 없었고 일사불란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써놓으면 제일 좋을 거예요. 지역별로 각자 침탈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데들이 그냥 와서 치고 간 거예요.
무슨 이렇게 일사불란 이런 게 아니라 지역별로 그냥 배고프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가져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전 이런 문제 처음 봤어요. 좀 특이하죠, 문제가. 예, 그래요. 7번 보세요. 보기는 해방 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답은 3번인데요. 이거 답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뭐 다 비슷한 문제가 저기도 있었는데, 그죠? 이승만은 전북 정읍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연설했다. 46년 6월. 그 다음에는 가네요. 미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합작위원회는 좌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46년 10월. 그 다음에는 라.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을 구성했다. 이게 이제 의장이 김규식이 됐다고 그랬죠. 46년 12월. 보세요. 여러분 외운 걸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마. 모스크바 삼성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다. 47년 5월. 그리고 나의 여운형 암살 47년 7월. 그래요. 8번. 복에 밑줄 친 기업과 같은 신분이 있었던 국가 그랬는데요. 요거는 지난번에 그 2017년 지방직에서 한번 나왔던 사료인데, 거기 보시면 대사의 법헌은 무혐의로 달마대사의 10대 법선이 된다. 뭐 고주부와 증조부는 모두 조정회의에서 있었고 널리 알려졌고 아버지는 범청으로 등난이 되었다. 뭐 이랬는데요. 최치원이 쓴 글입니다. 이거 최치원이. 성주사 낭해화상 백월보강 탑비문이라는 거예요. 못 받아줬겠죠? 네. 적어보세요. 성주사 낭해화상. 성주사는 절의 이름이고요. 낭해화상, 낭해화상 사람입니다. 백월보강 탑비문. 이걸 이제 왜 알아두시면 좋냐면 최초원 문제를 이렇게 내거든요. 이제 성주사는 가끔 뺄 때가 있어요. 뺄 때가 있고. 성주사 낭해화상 백월보강 탑비문. 예. 여기에 이제 이걸 이제 최치원이 썼는데, 최치원이 이 글을 쓰다가 여기에 이제 진골에서 육두품으로 강등된 어떤 집안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난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거의 등난 동그라미. 이 등난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최치원이 쓴 겁니다. 얻기 어려운 자리 육두품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뭐 육두품도 아니고 기업과 같은 신분이 있었던 국가, 그러니까 결국 신라를 그렇게 물었어요. 그죠? 일본에 갈문왕이라고 불리는 귀족이 있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 진흥왕 문제 이런 거 봤었죠. 갈문왕 입종의 아들. 그렇죠? 그랬잖아요. 또 이제 갈문왕 제도를 폐지했다. 누구예요? 갈문왕 제도 폐지한 사람은 무열왕. 그죠? 무열왕이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갈문왕은 가름한다 할 때 그 갈자인데, 갈문왕 뭐 왕족들에게 또 뭐 왕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거의 왕처럼 취급하는 게 바로 갈문왕인데,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무열왕이 그걸 없애버린 건데요. 갈문왕은 신라에 있었던 칭호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이번에 대귀족으로 진해 사연협회진 국목 백팔성은 백제 성씨죠. 정삼회의 3번도 백제죠. 2번 3번은 다 백제고요. 최고 귀족은 고추가로 불렸다. 상가 고추가 고구려죠. 9번. 보기에 제시된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아까 풀어봤던 문제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죠?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으로 했다. 이건 이제 제9차 개헌 얘기하는 겁니다. 니은번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선출하고 임기는 7년으로 했다. 이거는 1980년에 제8차 개헌입니다. 디귿번에 대통령과 부통령 별표. 이건 부통령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었죠. 이시영이 부통령이었죠. 근데 언제 없어졌죠? 지금 부통령이 없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미국식 제도를 채용을 한 거예요. 이승만 정부 때. 이건 1공화국에만 있어요. 부통령은 1공화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끝나고 나면 부통령도 없어요. 예. 그 디귿번에 보시면 직선으로 선출 그랬어요. 직선 동그라미. 직선이면 일직, 오직, 구직, 1차, 5차, 9차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 중에서 부통령 제도는 1공화국에만 있으니까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이라는 말만 보더라도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예요.
그렇죠? 임기는 4년으로 했다. 직선 1차 개헌이죠. 네. 부통령 직선 그러면 1차 개헌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일본의 대통령 통일주체 국민회의 6, 이거는 제7차 개헌 유신헌법이겠죠. 72년 답은 3번입니다. 보기에 대관계에 관한 사실을 일어난 순서를 발견하라는 것은 이 7급의 순서 문제가 4개나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강감찬이 거란군을 맞아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거는 뭐 귀주대첩이니까 현종 때겠죠. 현종 때. 1019년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구성을 개척했다. 동북구성 개척은 1107년이거든요. 반환이 1109년이고 뭐 둘 다 예종 때입니다. 예종. 서희가 소순영가단판을 강동 육주를 영토로 편입하였다. 강동 육주 확보한 거. 연도로는 993년인데 993년에 성종 때죠.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1270년 원종 때죠. 원종 때. 답은 3번입니다. 이 정도는 풀만하네. 11번 보기에 부정선거. 벌써 끝났어. 4.19지 뭐. 뭘 풀겠어요. 부정선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보시니까 민주당 후보인 조병욱이 선거 시비를 앞두고 급사하여 단일 후보가 되었음에도 문장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는지 써놔야지. 누구예요? 이승만이 단일 후보가 되었죠. 근데 이제 자유당의 충성파들이 40% 사전투표를 하는데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사실 이승만은 뭐 그 부정선거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끝에 누구 때문이에요? 부통령. 보세요. 부통령이란 말이 아직까지는 있지. 그죠? 1공화국 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이기붕의 표가 이제 문제였던 거죠.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와 4.19를 연결시키고 4.19 때 이제 문제점을 하나 답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 경무대를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였다 그랬어요. 경무대가 어디길래 글로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총을 쐈대? 경무대가 뭐게요? 경무대가 뭐길래 걸로 달려오는데 총을 쏴? 경무대 동그라미. 경무대가 청와대예요, 청와대. 지금의 이제 대통령 관저와 그 집무실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그 1번에요. 야당 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저항했다. 아유, 이건 뭐 민주회복 국민회의 같은 건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었는데 민주회복 국민회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 말고 그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민청학년 사건. 그거 직후에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민청학년 사건 직후에 만들어진 조직. 그러니까 몇 년 되겠어요? 197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신체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3번은 부마항쟁 알겠네. 그지? 부마항쟁은 1979년인데 이거는 왜 일어났었죠? 어떤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YH 무역사건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박탈 사건에 이어져서 부마항쟁 한 거죠. 1979년. 4번에 서울의 봄이라는 말은 이건 역사적 용어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렇죠? 서울의 봄. 이거는 1980년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를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봄에서 가장 크게 요구했었던 건 뭘까요? 계엄령 철폐겠죠. 그렇죠? 계엄령 철폐. 그 연장선상에서 5.18이 나오는 겁니다. 12번 17세기 말 숙종 때 벌어진 정치 집권 세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냈지만 결국 한국 문제인데요. 1번에 제2차 예송논쟁으로 집권한 서인. 벌써 말이 안 맞아. 2차 예송 가빈 예송으로 집권한 건 남인이잖아요. 그래서 서인을 남인으로 바꿔야 되고 남인은 경신왕국으로 서인에게 정권을 빼앗겼다. 그걸 두 개를 바꾸면 되겠다. 그렇죠? 남인은 서인에게 정권을 뺏겼죠. 두 번째, 경신왕국의 결과 남인에 대한 처벌 수준 문제로 강경파인 송시열 쪽은 이제 노론이 되고 온건파인 쪽은 소론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짱이 윤중이 됐죠. 그래서 송시열 동그라미, 윤중 동그라미. 그래서 송시열과 윤중이 각각의 거기 보면 영수로 한다 그러죠. 영수로. 이게 짱이 됐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2번이 답이에요. 3번에 숙종의 후궁 희빈 장씨, 장희빈이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했는데 이게 이제 황국의 가운데 거죠. 경기갑, 기사왕국이겠죠. 기사왕국. 4번은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숙종 20년 1694년에 이건 연도로 외우면 더 풀기가 좋겠다. 그렇죠? 남인 집안 출신 왕비 민씨가 폐비됐나요? 서인 집안 출신 민씨가 복위됐죠. 인현 왕후가 돌아온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복위됐죠. 폐비 민씨 복위죠. 그러면서 누가 집권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은 잘 냈는데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노론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근데 여기 이제 별로 갈라진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소론도 다 써버렸는데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노론만 써도 괜찮아요. 서인만 써도 되고 노론만 써도 되고 노론 소론 이래도 괜찮아요. 13번 조선시대 노비제도 및 노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차근차근 봅시다. 1번에 보시면요. 조선시대 노비의 자식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으나 일단 끊어보세요. 노비의 자식들은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다. 맞습니까? 여기 노비의 자식들 그랬기 때문에 뭐 엄마 아빠 얘기도 안 했고 그냥 노비 자식은 그냥 무조건 노비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뒷부분 일정 기간 국역에 종사하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아니 우리가 신분 상승 방법에 국역 종사, 나란 일 뭐 없었잖아요. 그게 있었으면 벌써 알았겠죠 우리가.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왜 일반적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잡세꾼. 잡세꾼이라는 거 있죠. 그 조선 초기에 예비군 있잖아요. 잡세꾼. 잡세꾼이라는 보충군. 보충군이 예비군이라는 뜻인데 잡세꾼에 이제 근무하면서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그 근무 성과를 보아서 양인으로 시켜주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여기처럼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긴 있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은 겁니다. 이것도 판단 문제죠. 이 사람 지금 이런 문제가 많아요. 예. 이번에 조선시대 산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양도 상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단 거기까지 끊어보시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매매양도 상속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주인이 산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을 가하는 게 법으로 허용되었다. 이 말 자체가 웃기죠. 함부로 죽이는 거 허용한다. 이게 뭐지 이상하지 않아요? 노비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함부로 죽이는 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드라마지. 안 됩니다. 이렇게. 뒷부분은 안 돼요. 갈 수 없습니다. 3번에 이것도 이제 판단 문제인데 보세요. 솔고노비와 외고노비가 있는데 그 중에 더 많은 게 뭐냐인 거예요. 맨 끝에 그 수는 솔고노비가 절대다수였다 밑줄.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X. 외고노비가 그 중에서 특별히 보세요. 공노비, 사노비 있잖아요. 그쪽에도 관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밖에 사는 사람. 솔고노비도 사노비, 외노비 있잖아요. 아니, 외고노비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사노비 중 외고노비예요. 써놓으세요. 사노비 중 외고노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노비 중 외고노비. 네, 4번이 답인데요. 요거는 우리 그 암기강화 수업 때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주인이 노비에게 땅을 줘요. 땅을 주는데 2개를 줘요. 그래가지고 2개를 다 농사 지으라고 그래요. 2개를 다 농사 지어가지고 여기서 농사 지은 건 자기가 다 가지래요. 그리고 여기서 농사 지은 건 날 주래요. 이런 식입니다. 땅은 다 주인이 준 건데 농사 지어서 그 소출이 작게 되는 게 있고 물론 여기서 일부는 노비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을 주인에게 주는 이런 형태인 거죠.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경작해서 가진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경지라 그래요. 사경지. 그리고 이거는 대신 경작해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대신 경작계지. 대신 경작계지. 그래서 이거는 작계지라 그래요. 작계지. 이건 용어 정의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이게 4번에 외거하는 산호비는 주인으로부터 사경지를 받아 수확을 거기 중요한 말 자신이 차지한다. 예. 자신이 차지한다. 가진다. 근데 작계지는 대신 경작계지입니다. 그렇죠? 대신 경작계지. 여기서 주인을 대신해서 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는 뭐 정답이지만 그 자리가 작계지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오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14번. 보기의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그 끝에 보니까 그 앞에 부분 가지고는 뭐 쉽지가 않은데 뭐뭐가 전에 본인이 저술한 기자실기 그랬어요. 기자실기 쓴 사람은 율곡 이이잖아요. 이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1번에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았다. 이황이죠. 2번에 성악지비요, 경몽요결, 동호문답, 만원봉사. 기자실기 외에도 성악지비요, 경몽요결, 또 뭐 있다고요? 동호문답, 만언봉사. 이런 것들이 이익 거죠. 답이 2번이네요. 유성룡 등 영남학자들에게 그의 학설이 계승되었다. 이황이고. 항상 뭐 이 문제의 오답은 이황이니까요. 1번, 3번이 다 이황이고요. 4번, 일평생 처사로 지내며 독창적 유기철학. 이 말이 독창적이지 아웃사이더 왕따라 이런 뜻인데 독창적인 유기철학. 아주 기이론론만 얘기하면서요. 이게 독창적인 기이론론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과 너무너무 달랐던 그런 사람을 이제 독창적인 유기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서경덕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이 표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이론론 이런 표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독창적 유기철학, 이 표현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표현이에요. 서경덕. 그다음에 15번. 기억은 관웅소초를 지필했대요. 한전능과 한민명전이 박지원이죠. 마가위통은 정약용이죠. 이분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죠? 우리는 아닌데. 그죠? 1번부터 보시면 기억은 이제 박지원은 일단 이상하다. 그죠? 뭐 신유사옥, 사옥이란 말은 박해랑 같은 말이에요. 신유박해 때 유배를 받았다. 누굴까요? 정약용, 정약전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 이번에 여전제 실시했다. 여러분 그 제가 주의사항 드렸지만 그 토지개혁론의 끝에 한 글자는 제론 법 다 된다고 그랬어요. 여전제, 여전론, 여전법 다 돼요. 여전론 누구예요? 정약용이죠. 정약용. 마을 여자 쓰는 공동농장제도. 답이 2번이네요. 그렇죠? 물론 여전론 하다가 나중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 정전제로 다시 바꿨죠. 3번에 서울 출신, 상공업 육성, 청과의 통상무역. 일단 청과의 통상을 강화하자고 한 게 박재가인데 서울 출신 딱 맞네요. 박재가네요. 반계 유영원, 4번은 유영원이죠. 16번에 독립운동가 너무 많아요. 민족주의 역사학자는 신채호나 박은식 정도가 떠오를 텐데요. 태백광로는 박은식의 별칭입니다. 박은식. 또 상해에서 안중근전을 저술했대요. 벌써 이제 또 영웅전기도 뭐 최영전, 이순신전 뭐 이런 것들은 뭐 신채호겠지만은 안중근전 다 독립운동사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박은식이죠. 1번에 혼과 백중 혼을 잃지 않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혼 동그라미. 박은식이 강조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혼과 정신이죠. 혼과 정신. 박혼식. 근데 2번은 좀 특이한데요. 2번의 별표. 동창학교. 시험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동창학교. 윤세복이라는 사람이 동창학교를 만들었다. 처음 나왔어요. 이건 이제 1911년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여기서 이제 박은식이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1911년에 윤세복이 만주에 만든 이 동창학교에 박은식이 교사 생활을 했다. 3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었죠. 몇 년에 대통령이 됐나요? 뭐 이승만이 물러가면 되겠죠. 1925년이겠죠.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사람은 김구잖아요. 김구. 1931년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사람은 김구이죠. 답은 4번입니다. 17번 메가타와 스티븐스,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인데요. 답은 3번입니다. 너무 웃긴 얘기죠.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재정과 외교를 감독한 게 아니라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 이전에 들어왔죠.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다. 그 1번은
맞는 말이죠.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된 관료였으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파견이 됐기 때문에 이쪽 관료처럼 보는 건데 그렇지만 친일 관료들이죠, 그죠?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맞고. 2번의 별표, 이건 좀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 말 그대로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이 최종적으로는 일본에게 다 넘어갔느냐? 맞다. 최종적으로 넘어갔다는 건 다른 나라에 갔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우린 좀 거기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인철도 동그라미. 경인철도는 처음에 누가 가져갔었어요? 미국이 가져갔었어요. 미국이 가져갔다가 일본으로 갔죠. 미국이 당시에 돈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또 경부철도. 경부철도는 처음부터 일본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이. 경의철도. 특이해. 경의철도는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한다고 그랬지. 서북철도국 한다고 하면서 직접 한다고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프랑스에 넘어갔다가 결국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경의철도는 프랑스 일본입니다. 경인선은 미국 일본, 경부선은 그냥 일본, 경의철도는 프랑스 일본입니다. 그거 아주 나라 이름만 딱 바꾸면 객관식 내기가 좋아요. 외워두시고. 4번에 철도 건설에 토지 노동력을 강제 징발당한 한국인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다 그랬는데요. 당시에 그 철도를 놓는 거에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저항을 하면서 가가지고 철도 건설하는 거를 계속해서 사실 방해를 했어요. 철도 건설 방해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혹독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아마도 그 철도 건설과 관련된 사진들은 지금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 철도 건설 방해하다가 걸려가지고 이 총살당하는 이런 사진들 일제강점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넘어가시고 18번 보기의 시와 관련된 전쟁. 이건 너무 심했어. 그죠? 이게 뭡니까? 누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썼다. 그래서 이제 그럼 답을 뭐로 할까? 했더니 답이 너무 뻔하게 살수. 답이 2번이죠. 1번은요 맞는 말로 바꿔보세요. 동천한 때 일어난 전쟁을 묻기보다도 살수의 첩은 언제예요? 영량왕 때죠. 영량왕 때.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가능한 게 아니라 수양제가 왔죠. 수양제가. 당태종이 온 건 안시성 전투겠죠. 왜군 3만 명 원군으로 참전했으나 백강전투, 백총강전투, 백강전투 663년에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일이죠. 문제가 다 거기 안에서 계속 돌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제가 만든 문제보다 좀 더 쉽죠? 풀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시험 더 잘 본다고. 제가 쉬운 문제를 다 빼버리고 어려운 것만 계속하니까 숨 쉴 틈이 없이 계속 지금 가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네, 숨 쉴 틈이 없어.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실제 시험은 조금 수월한 면이 있어요. 7급도 지금 이 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의기소침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딴 데서 공부하는 친구보다 훨씬 더 시험 잘 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마지막까지 그냥 쭉 담대하게 가시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19번에 발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묶이면 됩니다. 네. 이거만 답만 보겠습니다. 이건 맨 끝에 해동성국 언제겠어요? 4번에 성왕이 아니라 선왕이겠죠. 근데 여기서요. 이제 이거 선왕으로 바꿔보세요. 선왕. 선왕은 5대가 아니죠. 이 선왕은 뭐 9세기니까 선왕은 10대 왕입니다. 10대 왕. 10번째 왕인데 그럼 잘 보세요. 제10대 선왕이라고 바꿨어. 그리고 쭉 읽어보면 제10대 선왕대에는 국력이 더욱 강대해져서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그러지 않았지. 뭐라고 했어요? 불리기 시작했다. 시작 동그라미. 그럼 그 뒤로도 계속 해동성국으로 불린 건가? 그렇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들이 자꾸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언제까지 불렸냐? 응? 응?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불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끊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13대 왕 대현석, 대시니까 대현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몇 대부터 몇 대까지예요? 제10대 왕 선왕 때부터 제13대 왕 대현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선왕 문제를 낼 때
그 부분을 뒤에 조금 더 붙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맞다고 하시면 또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또 뭐 13대 왕을 12대 왕으로 바꾸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길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13대 왕 때, 대연석 때까지 해동성국 이렇게 불릴 거예요. 마지막 문제. 적이 개경 근처에 이르자 왕이 난을 피해 개경을 떠났다. 왕이 복주별표. 지난번 한 시험에서는 좀 친절하게 안동을 같이 옆에 병기를 해주더니 이제는 안 해주는 거예요. 복주몽진 어디예요? 이게 이제 안동몽진인데 이게 공민왕이죠. 그러니까 거기 맨 앞에 있는 적이 누구겠어요? 홍건적이겠죠. 홍건적. 그 맨 끝에 나오네 홍건적이라고 그죠? 결국 이제 왕은 이 복주몽진으로 공민왕을 내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 자제위를 설치했다. 자제위가 뭐 하는 것이에요? 자자가 아들 자자인데 뭐 신변 호위를 한다, 뭐 지도자 양성을 한다 그랬는데 공민왕이 젊은 남자들 좋아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신돈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죠. 또 정동행성 이문수 폐지했다도 맞고. 4번 그 박위가 쓰시마 공격한 거는 언제로 풀면 좋을까요? 이건 이제 왕이 사실 그 왕이 바뀔 때였는데요. 우왕창 넘어갈 때인데 그래도 이건 딱 그래도 창왕의 즉위한 이후이기 때문에 창왕으로 풀어야 돼요. 창왕으로. 1389년. 예.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그 기본서 한 번씩 다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읽었습니까? 여보세요? 해야 돼요. 그거 꼭 하셔야 되고 하여튼 속도를 내야 돼요. 속도를. 마지막에는 속도전이기 때문에요. 하루에 많이 봐야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올라가요. 그래야지 이것저것이 잘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무슨 정독을 하니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금부터는 상당히 빨리 봐야 돼요. 무조건. 놓치고 가면 어떡하느냐. 안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빨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지금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그런 암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빨리 가야 돼요. 그냥 좀 약간 놓친다는 느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쭉쭉쭉 빨리 나가가지고 빨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 그걸 지금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시험 때까지 계속 가시길 바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